하자. 다음 단위 그럼. 자, 오늘이 선생님은 이제 너희 오기 전에 이제 고2랑 고3 보강을 했단 말이야.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수업을 겁나 잘한 것 같아요. 고2, 고3. 그래서 고2, 고3은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갈 길 잘 찾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다. 난 이제 너희가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6시 반인데요. 6시 반까지인데 저기 뭐야 풀로 땡기면 너네 힘드니까 이렇게 수업을 한 40분씩 40분이나 50분씩 이렇게 쪼개고 10분씩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3교시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자 우리가 그동안 뭘 공부했죠? 최근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응? 조합.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 곱셈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했다. 진짜 했다. 경우의 수에서 뭐 했죠? 경우의 수에서 뭐 했어요? 경우가 뭐야? 이 친구 중에 이 경우 있어? 이 경우? 야 아까 여러분 얘기 아까 고2 애들한테도 그렇지 우리 고2 애들은 뭐만 얘기해줘도 깔깔깔 웃는데 우리 1학년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수업을 해야지. 경우의 수에서 뭐 했지? 이제 합법적, 고법적 해서 이것저것 했었죠. 네, 혹시라도 중요한 게 뭐였죠? 약수의 개수 했었죠?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시험에 나오면 못 풀면 안 돼. 소인수분 했었어. 얘들아 복습 좀 해. 알겠지? 그럼 또 뭐 했죠?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인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쉬워. 알겠어? 알겠죠? 동전 5개 4개면 6 곱하기 5 하면 돼. 거기서 1 빼면 돼. 알겠지? 근데 금액의 수는 환전을 해야 돼. 알겠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하세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환전하게 돼. 큰 금액, 작은 금액을 환전해서 푸세요. 알겠죠? 빼기 1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에서는 뭐랬죠? P?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풀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자음, 모음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0이 포함된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 이런 거 그 다음에 3의 배수 만드는 방법, 3의 배, 4의 배수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했어. 꼼꼼히 하셔야 돼요. 사전식 배열도 다 했다 해. 그 다음 P에서는 C에서는 뭘 했죠? 조합에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도형 문제, 직선 개수, 삼각형 개수 이런 거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이상하게 수업은 더 잘 돼요. 근데 선생님 컨디션 별로 안 좋으면 수업을 더 잘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하다가 픽 쓰러지면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그리고 상의하지 마. 알았어? 머뭇거리지 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신고해야 되냐? 그냥 가. 그럼 숙제 없는 거냐 오늘? 그러면 없나 봐 이러면서 알겠지? 내가 심폐소생술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C 조합, 직선계수, 삼각형계수, 반원, 그 다음에 대각선계수 이런 거 있죠. 그지? N각형의 대각선계수는 어떻게 구했어? NC1을 한 다음에 N을 뺐어. 알겠지? 이게 N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도 했죠? 이거 대진표 아시죠? 대진표 니네 복습해야 돼. 대진표 할 줄 알지? 대진표 시험에 나온다. 대진표 어떻게 하죠? 분할과 분배죠? 그죠? 근데 분배할 필요는 없어. 얘는 그냥 분배만 잘하면 돼. 알겠어요? 좌우로 이렇게 계속 분배하면 된다고. 이 녀석들. 일곱 개 팀이 있다고 나오겠지. 그지? 처음에 분할 어떻게 해야 돼? 4, 3 분할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일 분할 해주시고 4, 3 분할 해주시고 처음에 그지? 4C 3, 33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여기는 2 분할 해주고 여기는 2일 분할 해줘야지. 그래서 다 곱하면 돼.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7C4 곱하기 3C3 하시고 숫자 똑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와 연속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3명 2일로 분할해줘야 되니까 3C 곱하기 1C를 해주시고요. 여기 4는 2 분할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 2 분할해줘야 되니까 4C 곱하기 2C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얘는 숫자 두 개 똑같으니까 분할할 때 이게 정답이야. 대집표 알겠죠? 그냥 목말.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문제 문제집에 나오는 상유형을 대집표로 잘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뭐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도형, 조합에서 이런 거 잘 푸시고 알겠죠? 특정한 누군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잘 해야 되고 알겠지? 좋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었죠. 조합에서 또 뭐 또 했었지? 조합에서 복습을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이거 얼마죠? 아는 사람. 5C3. 감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뻥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5, 6년 수업할 때 물어봤을 때 한 번에 답되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 한 6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 고등학교 2, 4학년 선배들 저기 1등 맞는 애들 있지. 걔네들도 뭐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대답하는 좀 처음이네 처음. 감동이야 감동. 그저께 꽃 받을 때 감동이고 와 진짜 나 스승의 날 이렇게 꽃 받아보기 처음이네. 와 나 진짜 좀 솔직히 딱 받는 순간 지금 받고 울컥했어요 진짜. 그리고 막 또 두 번째 울컥한 거는 초등학생이 괜히 누가 꽃 갖다 주니까 초등학생이 야 우리도 뭐 드려야 되나?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이제 뭘 꺼내는 거야. 선생님 이거 초콜릿 이거 미니 이거 드실래요? 그래서 막 그거 막 비틀어진 거 있잖아. 그래서 아무 안 줘도 되는데 난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아줬으면 하는 눈빛 있잖아. 또 안 받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고마웠는데 또 이번엔 새콤달콤을 꺼내는 거 왼쪽 좀. 선생님 이거 드실래요? 고마웠는데 또 뭐야 프링글스 드실래요? 프링글스도 그냥 그 까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거 하나 꺼내서 이거 하나 드실래요? 다 받아야 돼 막. 아무튼 귀여워 죽겠어. 아무튼 그래요. 이게 앞에가 똑같고 여기가 지금 1씩 차이 나잖아. 그럼 이거는 5C3입니다. 그죠?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유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NCR은 n-1 n-1 플러스 자 여기는 r-1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C 좋아. 그죠?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를 했었어요. C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다음 이제 행렬 했었죠. 이제 경우에서 P, C 그다음에 행렬. 뭐 행렬의 덧셈은 뭐 근데 곱셈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곱셈, 행렬의 곱셈. 그죠? 행렬의 곱셈. 그죠? 어떻게 공부했었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두 행렬 곱하래요. 어떻게 했었죠? 행열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A랑 B랑 곱하는 거야. 알겠지? 2A 플러스 B 나는 괜찮아. 행열 진짜 괜찮아. 진짜 죽겠다. 어저께 회식했거든. 그래요. 우리 학원도 회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요. 자, 그래서 C, D에서 행열에서 C,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EC 플러스 D. 그 다음에 행열해서 이렇게 CD 곱하시면 돼요. 3C 플러스 5D 하시면 돼요. 이게 행렬의 곱셈이었어요. 아시겠죠? 봐봐요. 수업 잘하죠? 네. 역대급이 오늘 고2 고3 역대급이었어. 진짜 잘한 것 같아. 어제도 잘한 것 같아. 어저께는 이제 고등 수업하는 데는 어저께는 이제 잠을 못 자고 한 4시간 자고 소파에 누워있다 출근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저께 회식을 했는데 홀짝홀짝 선생님 얘기하다 먹다가 출근해 오늘 보강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죠? 이제 요게 곱셈 요령이고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은 A랑 B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행렬은 이게 성립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 뭐 A, B 값 구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설마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학교 교과서에 뭐 무슨 생각 넓히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하나씩 더하고 처음엔 백입니다. 이게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더하기 이번에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아시죠? 대각선이 다 1인. 그래서 얘는 항상 0이 나온다. 이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아시겠죠? 혹시 몰라서 하는 건데 이건 알겠죠? 그래서 뭐 A 행렬이 마이너스 3, 2, 1, 0이다. 자 이랬을 때 그럼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자 이게 성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자기 시험에서 이 값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그 정답이 6입니다. 아시겠죠? 단위 행렬을 표현하자면 6, 6, 0, 0 이게 정답인 거야. 갑자기 이거 주어지고서 이렇게 이 값 구하세요 하면 이거 객관식 단답형일 때 이거 쓰면 훨씬 더 빨라. 아시겠죠? 워낙 학교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이 많아서 관점이 달라서 혹시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거 시간 아껴야지. 이거 A제곱 A 언제 다 하고 있어. 이해가시죠? 그래요.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아무튼 행렬의 곱셈은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경우에서 P, C, 행렬의 덧셈, 곱셈은 문제집 유형에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교과서. 왜냐면 장난 못 쳐. 알겠지? 중요한 거는 어디 파트다?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이제 관건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3교시로 나눠서 할 텐데 한 40분에서 45분씩 끊어볼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좀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복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았냐면 그냥 체감상으로 몇 과목 보죠? 대략 아까 2학년 물으면 7과목 보는 애도 있고 6과목 보는 학생도 있는데 너네 대략 5과목이냐? 5, 6과목이냐? 7과목 정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로 이런 주의야. 내가 수학 전문 선생님이긴 하지만 수학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 땡겨서 막 급하게 하고 있잖아. 왜 그럴 거냐면 나는 그냥 너네들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 봤으면 좋겠어. 한 과목 갖고 대학교 갈 건 아니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대수이스나 수학은 미리서부터 많이 해놓고 시험 보기 1, 2주 전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7과목 정도 돼야 되잖아. 좀 모든 과목이 선생님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올 1이거든. 모든 과목.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도 잘 갖춰서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7과목 정도면 시험 보기 6월 29일부터니까 1, 2주 정도는 암기 과목 해야 될 게 많을 거잖아. 수행평가도 있고 그렇게 치자면 시험 한 3, 4주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체육대회도 좋고 현장 학습도 좋고 그런 거 좋지. 근데 그런 분위기 휩쓸리면 안 돼. 전교 1등부터 5등 하는 애들은 그런 분위기랑 공부하는 분위기랑 달라. 알겠니? 다 같이 놀자 할 때 다 놀면 그 평생 놀게 돼.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방법씩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디 펴시냐면 아이들 2학년 거 보시죠. 자, 공수원.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요. 방정식, 부등식 파트는 이렇게 가볼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위주로 짚어주면서 가는 걸로 해볼게요. 시험에 나온다 하면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자, 그래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둥.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넘겨봅시다. 자, 158쪽에 제목이 뭐 인수정리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으래. 맞아요? 자, 여기 두 문제는 그냥 뭐 100점 뭐 한 2점은 없지만 3점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쉬운 거. 우리가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지?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 찾아서 조립제법 하셨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예요. 피 안 나지?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입하면 0 나오죠? 1 대입하면 0 나오네요. 그죠? 조립제법을 합니다. 3, 7. 1차 한계수 없으니까 0 쓰시고. 자, 그래서 1, 3, 3, 10. 아, 마이너스구나. 쏘리.
이것도 왜 줬어? 자,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오케이.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자 0일 텐데 인수분해 하시면 됐다. 해서 인수분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답 찾아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2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3점짜리로 그냥 뭐 객관식 뭐 앞에다가 그냥 하나 해보라고 하겠지.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래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팍팍팍팍 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1 대입하니까 0이 나오셔요.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죠? 인수야. 자, 인수. 자, 인수분해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x 세제곱이죠, 그죠? 아, 표정이 밝은 학생도 있어. 그래, 내가. 자,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그죠? 여기 이제 1 대입하시면 여기 0이니까요.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는구나. 자, 0x 제곱이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2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2 대입하면 또 0이 나오네. 그래서 말입니다. 자, 2를 대입하시면 8 여기 뭐 하는 거야? 자, 이 조립제법 해야 되죠? 맨 앞에 내리시고 자, 곱해라 2 더해라 2 곱해라 4 왜? 맞잖아. 마이너스 3 3 야, 재밌으라고. 재밌죠? 그래, 웃어서 다행이다. 인상 쓰고 드는 것보다 낫잖아. 자, 해서 문제에서 x값 구하는 거니까 1, 2.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허근도 찾아줘야죠, 허근. 네, 이제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근해공, 짝수근해 공식. b' 값 1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런 정도.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필수 2번 봅시다. 자, 공통부분 있는 4차 방정식 풀이래요. 공통부분 있는 4차 방정식 치환. 이건 치환 문제. 치환. 치환 안 하면 안 치환. 옛날 가수 안치환 있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냥 이해해줘 얘들아. 선생님 아까 4시부터 나와서 수업 12시부터 수업하고 있는데 그 수업 많이 하면 이렇게 돼. 수학 문제 있지? 적분 거쳐서 미분 거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거치고 시그마 거쳐서 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알겠지? 그래, 공수원이 제일 재밌겠지. 아, 재밌다. 하하하. 자, 이거 공통범위 있는 4차 방정식 풀으래요. 솔직히 이제 4차긴 하거든요. 2차 제곱했으니까. 공통부분이가 있어요. 자, 문자 뭘로 치환할까요? T? 알았어, T. 야, 요새 MBTI T형이 F가 감성형이고 T가 사실주의냐? 감성 없는 애가 T냐? 나 그럼 F네. 감성주의니까. 나 이러고 수업할까? 딴 얘기 안 하게? 이러고 수업하겠다. 딴 얘기 하지 말지. 자, 이렇게 해서 T치환 하시고 정리하시면 난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단다. 자, 그러면 T값이 5랑 마이너스 3 나오거든? 그러니까 T가 원래 얘였죠? 자, 이렇게 5랑 마이너스 3 나오거든?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이거 방정식. 이건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알아듣지, 그래도. 그지? 다 1등권인데. 그죠? 우리 학생들 다 1등권인데 이 정도는 알아듣지. 잘하고 있어.
혹시나 1등급이 됩시다. 다음 시험. 자, 기말 잘 보면 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눅 들지 말고 쫄지 마. 선생님 말이 맞아. 기말 잘 보면 돼.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거 솔직히 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이 그 말 그대로 여러 가지잖아. 단어 자체가 진짜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좀 집중해야 돼.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차함계수가 5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차함계수가 5죠? 그래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그러니까 쟤랑 얘랑 곱하면 맞죠? 계산. 자, 5x 플러스 3이 6. 자, 그래서 120. 자,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죠? t 치환하십니다. t. 자, 얘 t 치환하시면 자, 요거 t로 놓고서 전개하시면 t제곱 플러스 10t 마이 플러스 23. 얘 넘기면 마이너스 120은 0. 자, 그러시면 t제곱 플러스 10t. 자, 얘랑 얘랑 차이는 마이너스 96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 나오려면 얼마면 되지? 이게 4 곱하기 얼마지? 4, 4, 16 8 12 8 안 되는데? 6 그래 6 4 그러네. 얘가 16이랑 6 하면 되겠네. 그래요? 16이랑 6 그럼 풀, 라, t 이러면 되겠다. 해서 자, t 값이 일단 마이너스 16 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16이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해서 인수분해 되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가 t인데 이제 t 값이 6이면 되네. 넘기시면 자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기본 넣어합시다. 자, 보기차식 나왔죠?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꼴로 바꾸셔야 됩니다. 제곱꼴로. 자, 제곱꼴로. 자, 160쪽의 필수 3번 봅시다. 보기차식이 뭐죠? x 4차, 그 다음 x 2차, 그 다음 바로 상수항 나오는 게 보기차식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대.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건 너무 쉬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너무 쉬운 거다. 자, 이렇게 되잖아.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이제 t 값이 4나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x제곱이 4인 경우랑 x제곱 t가 x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이 금방 나오죠. 풀마 2랑 얘는 풀마 루트 씌우면 이제 뭐야? 이제 풀마 i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잘해야죠.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이시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하지 말고 앞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 앞에서 완전 제곱식을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로 1차 함계수를 맞춰주죠. 상수항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t를 한번 빼주면 자, 얘도 완전 제곱식이고 그러니까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자, a 제곱 빼기 자, b 제곱꼴 되나 봅시다. 얘는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꼴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 1 마이너스 x랑
t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합차니까. 그럼 이제 t가 x 제곱이었단 말이야. 자, 해서 는 0 놓고서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써서 두 분 그려주시고 여기도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두 분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갑시다. 내용이 다양하죠. 이제 근이 주어진 3차 방식 미정계수 구하기. 자,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지. 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네. 자, 아직도 못 믿으시나요? 자, 시험에 나온다는 건 나와. 너네가 시험 봐서 알겠지만 나온다는 거는 나온다. 그러면 맞추면 돼. 아시겠죠? 선생님이 시험지에 나온다는 것만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다 맞춰도 원하는 등급 나옵니다. 알겠지? 자, 필수 4번, 1번 볼게요. 3차 방정식 있대요. 그게 팩트야. 그게 사실이고, 얘들아.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근.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한 근이 요거잖아. 맞죠? 그럼 일단 뭐를 구할 수 있어? 이거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지. 그 대입해보자. 이게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얼마죠? A 값이? 2네 2. 그 A 값 2 나왔지? 그래요. A 값 2 나왔어요. 2 맞지? A 값 2 나왔잖아. 그지? 이거 6. 3. 자, 그리고 3차 방정식 조립제법으로 풀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조립제법 해봅시다. 자, 곱해라 마이너스 더해라 마이너스 3 곱해라 3 더해라 6 마이너스 6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 나왔던 거고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두 근의 이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근각계수에 의해서. 그래서 6 이렇게 푸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은 6이다. 됐죠? 안 어렵죠? 그 다음 2번 4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네. 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자, 두 근이 는은 0에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래. 나머지 두 근에 뭐를 구하라면 합을 구하래. 나머지 두 근이 있는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래. 그죠? 그러면 다음 4차 방정식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 대입하면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그러면 얼마냐?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저는 a 마이너스 b는 4 2a는 4니까 a 값이 b 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됐죠? 그 다음에 지금 1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조립제법 이걸로 두 번 하면 되겠지. 자,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자, 1 곱해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2 0. 자,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따라서 x 풀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데 자, 여기가 2차부터 시작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서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텐데 두 분의 합은 근각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답은 2 이렇게 푸시면 일단 기본 문제는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5번, 6번 하고서 자, 등가계수로 넘어가 볼게요. 5번, 6번. 자, 5번, 6번이 중요하죠. 자, 근데 나는 162쪽에 필수 5번이나 밑에 확인 체크 이 네 문제를 다 별표 쳤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요새.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최소한 현행 22개정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최소 5년 이상 하셨던 선생님이라면 이런 과정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봐야 되고 싶어. 그래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잘 나오는 유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잘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한 장 설명 듣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짧게 끊어줄게 선생님이. 아, 왜 이렇게 CCTV 수리하기로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4시에 오기로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아무튼 자 162쪽에 필수 162쪽 필수 5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근해 조건인데 자, 3차 방정이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2p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한대요. 중근. 모든 p 값의 합을 구하래요. 모든 실수라고 명시해줬고 모든 실수 p 값의 합, p의 값의 합. 그쵸?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네.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그 애들이 p라는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인데 이거를 p가 모르니까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황하는데 아니야, 풀 수 있어. p가 나오더라도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알겠지? 알겠니? 어떻게 찾냐?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어떻게 찾냐? 쉬워. 여기가 플러스 2p면 여기가 2p가 있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랑 부호가 반대로 되는 수를 대입하면 거의 0이 나와. 그러니까 문자를 없애주면 돼. p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p랑 플러스 2p 더하면 사라지지. 그래서 x 대신에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하면 0이거든. 자, 0 나왔지. 그럼 조립제법 하시는 거야. 조립제법 어떻게? 자, 3차 함계수 2차 함 넣고요. 자, 1차 함계수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함.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자, 곱해라 마이너스 1 더해라 마이너스 1 곱해라 1 더해라 2p 곱해라 마이너스 2p 더해라 0.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p값 모두 찾아주면 돼. 알겠지? 되게 쉬워. 어떻게 찾으면 되냐? 얘가 마이너스 1 갔었지. 그러니까 한 번만 중복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를 가지면 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 어떻게나 발생하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 해서 자, p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x 대신에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면 되니까 p값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해가지?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는 대신에 얘가 자체적으로 어떤 두 근을 중근으로 가져버리면 돼. 그럼 판별식이 뭐면 되지? 0이면 되겠지? 아니 꼭 얘가 마이너스 1을 안 받더라도 다른 뭐 2 이런 식으로 중근 가지면 또 중근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 판별식 0이면 돼요. 그럼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8p가 이제 0이면 되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p가 얼마예요? 8분의 1이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336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허근 가질 거,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 봐봐. PC랑 행렬이랑 그 웬만한 유제 문제는 선생님 다 풀어주지. 복습은 스스로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초중생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치? 너네가 하는 거야. 이제 복습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너네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선생님 핑계 못 대지. 이제 선생님이 다 했는데, 그죠? 그래도 이제 선생님 학원이나 선생님 핑계 대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문제는. 본인도 알아. 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이. 점수가 안 나온 학생은 본인도 알아.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걸. 나도 알고 본인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하면 돼. 인정하고 하면 돼. 근데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돼. 그게 맞아.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자, 337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는 0이래. 얘가 무슨 근을 갔는데 허근을 가지고 실수 k 값 구하래. 맞아? 허근 갔는데, 그죠? 자, 이런 3차 방정식에서 문자 있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0이 나오니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여기 플러스 k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또 맞죠? 0 나오거든요? 그럼 조립제법. 자, 여기서 식은 하나 나왔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반드시 허근 가져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k 값 구하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너무 쉽네 이건. 안 괜찮아. 맞죠? 하나 더 해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걔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문제에서 세근이 다 뭐야 된대? 세근이 모두 실수래. 그럼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세근이 뭐라고? 실수래. 그럼 여기 실근 하나 가졌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실근이어야 되지. 실근.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큰 거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알겠어? 알겠지? 서로 세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나 하면 얘네 이 실근이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얘가 실근, 여기서 실근 갖기만 하면 되잖아. 얘가 실근, 얘도 실근이면 되잖아. 어차피 중문도 실근이거든. 그래서 이걸 푸는 거고. 아시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큰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가 0보다 큰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실근이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 문제에서 이 문제가 뭐 여기 2를 실근으로 가졌지.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니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고. 알겠죠?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다 풀어줬고. 자, 그 다음에 163쪽은 3차 방정식의 활용이래요. 자, 3차 방정식의 활용이래.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 활용은 어떻게 3차식을 세워서 푸는 소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술형이면 얘들아 3차 방정식 활용인데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 3차 방정식을 작성한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풀어서 답을 구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객관식 단답형일 때는 저기 뭐야, 일단 다 풀어서 전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필수예제 6번 봐봐. 어떤 정류면체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그러니까 처음 정류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놨어.
근데 가로 세로 길이를 4씩 늘렸고 높이를 2 줄였대.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인데 부피가 얼마인? 128인 직면체대 때 한 모서리 길이 구하라고 했지. 물론 이거를 원래 다 전개를 해서 넘긴 다음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값 찾아서 그렇게 조립제법에서 푸는 게 정석이라고. 근데 웬만하면 이걸 풀어서 전개를 쭉 했을 때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을 찾을 때 학생들한테 기껏 해봤자 2분의 1 분수를 대입해서 0이 나온 값 찾으라고 하는 경우는 보다는 정수가 많겠지 아무래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정수라는 가정하에 답이 정수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기 분수 대입해보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소인수분해를 해봐. 알겠어? 64 곱하기 2지. 그럼 얘 8제곱 곱하기 2지. 그럼 정답은 4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막 전개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대입해봐서 되는 정수값 찾고 만약에 소인수분해해서 안 되잖아? 그럼 분수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는 거야. 그 길이니까 양수겠잖니? 길이가 양수일 거 아니야. 맞아. x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0이나. 그러니까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 자연수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전개해서 분수를 대입해서 찾아보는 거야.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분수 대입해서 0 찾으라는 것보다는 자연수 대입해서 이런 문제는 자연수 대입해서 0이라는 하나는 문제가 많겠지. 그러니까 객관식 단답형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알겠지? 해서 그 밑에 있는 식도 이제 밑에 있는 식 340번 있지. 근데 밑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밑에 있는 거는 아니 그냥 만약에 이제 339번을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거든. 이제 식은 너네가 세워보는 거고. 자 이런 식인데 이거 식 만족하는 그 길이잖아. x값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안 풀리면 이제 전개를 해서 직접 해보는 게 맞는데 일단 양쪽에다 2를 곱해. 이렇게 될 테잖아. 맞죠? x는 1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한 2나 3이나 4 대입해보면 안 되면 전개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나오지? 그러니까 정답 2야. 알겠죠? 3도 한번 대입해보시고 4까지 한번 대입해보시고 알겠죠? 왜냐면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객관식 단답형으로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활용 문제도 3차 방정식을 세우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5-2x 12-2x 곱하기 x가 176이 나오거든? 0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1 대입하면 얼마야? 15-2 곱하기 10이지 10. 1 대입하면 그럼 130 아니잖아? 맞죠? 1 대입하면 13 곱하기 10이니까 130이 아닐 거잖아? 근데 거의 다 왔지? 3이 막 거의 130에 176에 가깝잖아. 그치? 이제 뭐 2를 해보는 거지. 2 대입하면 11 곱하기 8 곱하기 2 그럼 나오잖아. 2네. 뭐 이런 식으로 다 2네. 2네.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차 방식 기본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이제 2교시 잠깐 짚으셨다 2교시 할 텐데 이제 뭐 나왔어? 3차 방정식에 뭐? 근각의 수. 자, 여기 시험 무조건 나오는 거죠. 시험 100% 유형 쭉 점검하고 이제 뭐가 나와요? 오메가가 있죠. 오메가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잡혔었지만 그래도 또 시험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메가도 오늘 정리하고 2교시 때. 그리고 연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이다. 알겠지? 와 신난다. 2교시 때 부등 방정식 끝나.
별로 안 기쁘네. 나만 기뻐하나? 너네는 안 누나. 2교시 방정식 끝내고 부등식 넣으면 되겠다. 그치? 파이팅 하자.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